여의도 정치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를 열심히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의 박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소식 제목은 광장의 정치로 뽑아봤습니다. 대략적인 감은 오는데 광장의 정치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상하신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옹호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상을 표현을 해본 건데요.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또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진영 간 전선이 세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도 열린 서초동 촛불 집회 모습을 한번 보시면 네. 서초동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대거 이렇게 운집을. 이쪽은 서초동의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거 운집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열망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의 모습이고 네. 또 다른 광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 지난 개천절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정반대의 집회인 거죠. 말 그대로 보수 세력이 총집결한 집회였는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양쪽 다 지금 세대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국민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서로 양쪽은 몇백만이다, 몇백만이다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국당은 조국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가득 채웠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집회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날이 지났는데도 까도 양파, 이게 법무부 장관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면하라. 끌어내려야 되죠.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네, 앞서서 제가 서초동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얘기하면서 양 진영의 세대결, 숫자,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살짝 드렸는데 이 부분을 놓고서 신경전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굉장히 치열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쪽 집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서로 각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앞서 열린 서초동 집회에서는 촛불 집회 주최 측은 2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대검 앞에 있는 도로 규모나 또 서초역의 지하철 수용 가능 인원 등을 따져봤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닷새 뒤였죠.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때는 광화문 앞 도로 규모와 또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인파가 이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집회는 300만 명이 운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후 바로 이틀 뒤였죠. 지난 주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이 그 앞선 집회 때와 달리 이렇게 서초역 사거리를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꽉 들어차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선 집회 때보다 더 많이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회에도 3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한데 결국은 이렇게 현실 정치가 실종이 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양 광장으로 내려오고 거기 광장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진영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또 다른 피로감과 상대에 대한 또 공세를 높이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있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정치권을 향해서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다 이런 네. 비판을 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초올회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초올회에서 지난주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를 모두 지켜봤다면서 예. 죄인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진영 싸움에만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형국을 질책했는데요. 문 의장의 발언 준비된 게 있으면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분열의 정치, 끈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습니다. 빈대잡자고 추가상가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victim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네, 광장 정치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키워드는 조국에 빠진 국감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이 됐죠. 모두 예상대로 국감은 말 그대로 조국 국감으로 점철되는 모습입니다. 상임위를 막론하고 조국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한국당은 전 상임위에 걸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조국 입시 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가 쏟아지자 민주당에서도 맞불을 놨습니다.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당시 서슬퍼런 박근혜 정부의 여당 재선 국회의원인 어머니의 등을 업고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해외대학의 진학 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였던 것을 네, 조국 국감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다퉈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야의 평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국감에서 민생이 실종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네. 또 국감 본연의 역할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주 국감을 마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우선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네.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했는데 네. 정쟁 이슈가 실제적 민생 이슈보다 부각돼서 아쉬운 면이 있다. 네. 여야 모두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하니 네. 서로 비난하기보다 상임위와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국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과 상대당에 대한 좀 불만을 표시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민생을 챙겨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네. 명분을 또 가질 수 있는 이번에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입장 좀 들어볼까요? 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 조국 일가가 어떻게 제도를 악용하고 법을 어겼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네. 국정감사 본연의 일이라면서 조국 한 사람을 위해 검찰 개혁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우리 박현우 기자도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튀는 스타일이죠. 전 뭐 그렇게 봐왔는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 보면 그런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튀어야 산다 이런 의원들도 경쟁들이 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튀어야 산다. 이 말이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 의원들에게 더 와닿지 않는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매년 국감 때면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의원실의 아이디어 대결도 치열합니다. 소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색 소품들도 많이 등장을 하곤 하죠. 네. 하지만 올해는 조국 국감이 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아이디어 경쟁이 조금은 덜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눈길을 끌만한 장면들이 여러 연출이 됐는데요. 네. 먼저 교육위 소속인 민주당 박경미 의원,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시연을 했습니다. 네. 이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박경미를 입력하고 사이버 폭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심한 욕설이 섞인 카톡이 수십 건 도착합니다. 이게 불과 40초에 불과한 사이버 폭력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고통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또 과기부 국감장에서는 와이파이 문양이 새겨진 배낭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렇죠.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준비한 배낭식 이동 기지국인데요. 네. 송 의원은 규제 문제로 이처럼 개발된 배낭식 이동 기지국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난해 국감에서 기억나시는 혹시 소품이 있을까요? 소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 글쎄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워낙 네.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랬었죠. 지난해 국감장에서 벵갈 고양이 혹시 기억하시죠? 아하. 예.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벵갈 고양이를 등장시키면서 이슈머리를 했었는데 또 오늘 국감장에 이색 소품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먼저 알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오늘 국감장에 들고 온 소품은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김 의원이 들고 나온 떡볶이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네네 있네요. 바로 네. 보면 이게 국대 떡볶이입니다. 네. 앵커께서는 혹시 국대 떡볶이 들었을 때 뭔가 감이 오시나요? 뭐 저게 그냥 단순히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뭐 떡볶이의 맛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대 떡볶이가 더군다나 국대 떡볶이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김진태 의원은 떡볶이를 든 채로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 떡볶이라면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에게 드셔보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먹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김 의원은 일종의 정치 공세에 이어 공정위가 작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떡볶이를 활용해서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내기도 네. 했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 상호의 떡볶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감이 둘째 주 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2주차 국감이 시작됐는데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이번 주 최대 격전지로는 법사위와 교육위가 꼽힙니다. 법사위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재경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네. 정앵커께서는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최장 법조팀장을 또 역임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 국정감사 이 시국에 느낌 오시나요? 검찰청 국정감사,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항상 소위 말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답변을 가렸고 의원들은 몰아붙이고 이런 형국이었는데 올해는 그 예년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현우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 국감장에서는 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여당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괴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가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시고 국감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재경검찰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데요. 네. 또 남부지검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그렇죠. 진행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일 목요일에는 서울대 국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또 조 장관 딸의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주였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 17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었죠. 네. 7일에서 오늘부터 11일 목요일까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우선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 만큼 출석이 힘들고 추후 출석 일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 아마도 이번 주 검찰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불체포 면책 특권이 회기 중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박 기자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막전 막후 발로 뛰는 박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